449번으로 이어서 갑니다. 449번. 아래 세 문장이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는 이라고 써 있어요. 아래 세 문장이 다 참이랍니다. 그 참인 문장들, 그러니까 그 명제죠. 그 명제들을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둡시다. 독서를 좋아하면 글쓰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논리적이지가 않다. 논리적이지가 않다. 뭐 이런 명제도 참이래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 그럼 이런 명제들이 참이면 이런 명제들의 대우가 참이라 그랬고, 대우를 쫙 나열해서 쓰라 그랬죠. 그러면 대우를 쫙 나열해서 써보면 첫 번째 명제의 대우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대우 갖다가 쓰시면 논리적이라면 독서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림 그리기가 싫으면 그림 그리기 좋아하지 않으면 글쓰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들이 쫙쫙쫙 써지잖아요. 대우들이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기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참인 거 찾으면 되죠. 참인 거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답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거를 그냥 쭉 찾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꼬리물기 가능한 거 이제 찾으라는 거거든요. 꼬리물기 가능한 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가 참이고, 명제랑 대우가 참이니까 뭐 다 써놓고 나서 이제 꼬리물기 해서 참인 거 찾으면 되죠. 꼬리물기 가능한 게 어딨니? 독서 좋아하면 글쓰기 좋아한다. 글쓰기 좋아한다로 시작하는 게 없지. 여기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글쓰기 좋아하지 않으면 독서 좋아하지 않은데, 독서 좋아하지 않으면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글쓰기 좋아하지 않으면 독서 좋아하지 않는데, 독서 좋아하지 않으면 논리적이지가 않대요. 그럼 이게 참이면 이 명제의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러면 논리적이라면은 글쓰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결과도 얻어낼 수 있겠지. 근데 거기 보면은 449번에 이제 답이 이걸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이제 참인 명제 찾아놓고 나서 하나씩 비교해 나가면서 뭐가 답인지 찾으셔야 되죠. 보기에 이제 4번에 논리적인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제 답은 4번이에요.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해보시면 돼요. 어떤 명제 참인 거 쓰시고, 그 명제의 대우가 참이라는 거 쓰시고, 꼬리물기에서 가능한 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답 찾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450번에 보시면 450번에 쓰여져 있는 건 필요 충분 조건 찾아달래요.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달라는 얘기는 화살표를 쏘는 것도 되고 받는 것도 된다. 쏘고 받고가 다 가능한 거 찾아주세요. 뭐 이런 논리고, 그럼 기억해서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으면 p도 써줘야 되겠죠. p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다 이렇게 쓰여 있고, q 같은 경우는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기억이래. p는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찾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얘네 둘이 같냐라고 물어본 건데, 잘 생각을 해보셔봐. x, y의 절대값 씌운 게 똑같대. 그러면 제곱을 해도 당연히 같죠. 그 다음에 둘이 제곱해서 똑같으면 절대값 씌워서 같냐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얘도 되죠. 안 되는 얘를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안 되는 얘를 생각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둘이 절대값 씌워서 같다는 거는 부호 말고는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말 그대로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쟤는 성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 돼 있니? xy가 0이다 라고 돼 있어.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더했을 때 0보다 작은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실수라고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래요. 제곱해서 더했는데 음수는 절대 못 나오거든.
그러면 제곱해서 더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제곱해서 더했을 때 이게 0이 된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된다라는 얘기는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얘기겠죠. 둘 다 0 아니고서는 제곱하면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둘 다 0이 아니고서는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둘 다 0이라는 뜻이고 둘 다 0이면 당연히 둘이 곱한 것도 0이죠. 근데 문제는 둘이 곱한 게 0이라 그래서 둘 다 0이냐 이거거든? 둘이 곱한 게 0이라 그래서 둘 다 0이라는 결과는 생각할 수가 없지. 둘이 곱해서 0인 거 되게 많잖아. 뭐 1형, 2형, 3형, 4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 각각 0이라고 얘기를 못 하죠. x가 1이고 y가 0이면 이 관계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는데 니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갖다 보시면 디귿 딱 보는 순간 아 얘네들이 똑같은 표현이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느껴질 거야. 느껴질 건데 그냥 얘네들이 식 자체가 그냥 아예 같은 식이잖아요. 요 앞에 있는 식 저 p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제곱 빼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y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요 말이 요 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둘이 똑같은 얘기니까 당연히 이것도 되고 반대도 되겠지. 둘이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역시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1번.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451번. 요런 문제가 이제 집합이랑 섞여가지고 좀 어려운데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게 이거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쏘는 건 되는데 받는 건 안 되는 거. 지금 이 상황 찾으라는 얘기고 1번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그냥 어려운 문제니까 1번부터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P가 뭐라고 돼 있냐? A 합집합 B가 B라고 돼 있대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돼 있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돼 있대요. A 합집합 B가 B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A 합집합 B가 B라는 거는 A가 B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이 뜻인 거 알죠? A랑 B를 합쳤는데 B야. 그러면 A가 B 안에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쳤을 때 A가 전부 다 B 안에 있으니까 합쳐봤자 B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였지. 이거 바로바로 나올 때까지 집합에서 연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저게 바로바로 다 되셔야 돼. 그러면 A가 B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 A가 B 안에 있으면 당연히 A에서 B를 차집합을 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없죠. 근데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라는 거의 뜻도 그거잖아.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당연히 무슨 뜻이야? A가 B 안에 있기 때문에 A가 B 안에 있으니까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 그러면 얘네 둘은 결국 무슨 얘기인 거다? 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런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얘도 이 뜻이고 얘도 이 뜻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야. 그 다음 2번 P에서 뭐라 그랬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Q에서 뭐라고 하셨냐? A가 공집합이다 라고 하셨어.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래.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란 얘기는 그냥 A랑 B랑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상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려면은 얘네들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에서 A가 공집합이라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겠니? A랑 B랑 그냥 저렇게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 A가 공집합이라는 결과물로 연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둘이 그냥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지. 이게 꼭 공집합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대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A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공통 부분을 찾으면 있어 없어? 공집합이랑 B랑 공통 부분을 찾으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만족을 하는데 이 반대되는 관계가 만족을 안 해요. 저거 역시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 P가 뭐라고 쓰여 있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B가 된다. 그 다음에 Q가 뭐라고 쓰여 있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들어갑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정리. 차집합 좀 불편하니까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저 앞에 있는 P의 뜻은 A 교집합 B가 B라는 뜻이야. A 교집합 B가 B라는 뜻이고, A 교집합 B가 B라는 거는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겠죠. 공통인 거 찾았는데 나오는 거는 더 작은 거고, 합쳤는데 나오는 거는 더 큰 거라 그랬어요. 공통인 거 찾았는데 나오는 거는 더 작은 거라 그랬지.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B가 여기 있고 A의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거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눈에 딱 보이죠?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면 요 바깥쪽, B의 여집합이면 이거 제외한 저 바깥쪽. 그럼 B의 여집합이 더 큰 개념인 거 말이 이해가 되시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얘가 성립을 하게 되면 요 반대되는 경우도 당연히 성립입니다. 이제 의심스러우면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A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요 바깥쪽에 있는 요게 B일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요거 제외한 나머지가 A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B보다 지금 더 큰 영역에 색칠이 된다는 거 느껴지지?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충분 조건만 원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쟤도 틀린 거야. 이제 그 다음에 4번을 갖다가 보시면 4번 P라고 하는 게 A가 B의 여집합이랑 같습니다. 이런 뜻이고, Q라고 하는 게 A 차집합 B를 했더니 이게 A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뭔 뜻이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테니까 잘 이해를 해봐요. A가 여기 있거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B의 여집합이랑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B가 있어. 그러면 B의 여집합이면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여기가 B의 여집합이란 얘기잖아.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여기가 B의 여집합인데 그게 뭐랑 똑같대? A랑 똑같대. 그럼 B는 여기 있고 A는 요 바깥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이거지. 그럼 이거의 말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A랑 B랑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B는 여기 있고 B 제외한 나머지가 A잖아. 그러니까 A랑 B는 겹치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 말뜻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똑같은 뜻인 거 아나? A에서 B를 차집합을 했더니 A가 그대로래. A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A가 그대로래. 그럼 이거의 말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A에서 B랑 겹치는 뭔가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A랑 B가 만약에 이런 관계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관계면, A랑 B가 이렇게 있는 관계면 A 차집합 B의 뜻은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요 B랑 겹치는 거, 요거를 제외한 요쪽, 이쪽을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거 A 차집합 B는 우리가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냐면은 A에서 A랑 B랑 겹치는 걸 없애주세요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A에서 이렇게 겹치는 걸 없애버렸더니 그대로래. 그럼 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겹치는 거, 요 부분이 없어야지 그대로 A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버리고 싶은데 뺄 게 없으니까 요거 요대로 남게 되는 요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4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선 앞에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고, 뒤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여기로 가는 거야.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벤 다이어그램이면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지? 이렇게 그려지면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없어. 근데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없어.
A랑 B랑 겹치는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 그래서, A랑 B랑 공통 부분이 없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B의 여집합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A여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B 제외한 나머지 중에 A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다시,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해서 꼭 A가 B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A가 B를 제외한 나머지 그 영역들 중에서 일부만 A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 얘는 벤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이고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4번인 거죠.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4번인 거고, 말 나온 김에 이제 5번까지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지. 5번. P라고 뭐라고 돼 있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돼 있어? A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거다. P 뭐라고 돼 있다? A랑 B랑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다 라고 돼 있어요. A랑 B랑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럼 A는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거냐? 우선 얘도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른데 그림이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지. 근데 A, B 합친 게 전체 집합이래. A, B 합친 게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A, B 합친 게 전체 집합이려면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여기 A, B가 아닌데 여기에 원소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아무것도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A랑 B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겠죠.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A가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거야?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했다라는 거의 의미는 B의 여집합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전체에서 B만 싹 빼버렸으니까 B의 여집합이겠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A가 B의 여집합이야? 이게 아무 관련이 없죠.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A가 B의 여집합이면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긴 하죠. A가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그렸듯이 B가 여기 있고 B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A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전체 집합 나오는 게 맞긴 하지.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그냥 하나씩 풀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뒤에 넘어가 보면 452번 문제 보시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바로바로 갑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게 된다는 거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R은 Q로부터 화살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Q가 R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거죠. R은 Q한테서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참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명제 주어지면 뭐부터 해라? 참인 명제 주어지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 쓰셔라. 그 다음에 꼬리물기 가능하면 꼬리물기 가능한 거 써놓으셔라. P면 Q인데 Q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겠죠. 나 R이면 나 Q인데 나 Q면 나 P니까 나 R이면 나 P다까지. 이렇게 참인 거 6개 띡 써놓고 나서 항상 참인 거 거기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우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기억은 찾을 수가 없고, 얘가 지금 니은이죠. 얘가 지금 니은에 써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도 여기에 쓰여 있는 것 같네. 니은하고 디귿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고, 기억하고 리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453번. 한글로 써 있는 거 기호로 잘 바꾸기만 하면 돼요. 글로 써 있는 거 기호로 잘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블라블라 쓰여 있고요. 뭐라고 돼 있니? R이라고 하는 게 P 또는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R이라고 하는 게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다시, R은 얘네한테서 화살표를 받는 애야. R 이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봅시다.
P 또는 Q로부터 R은 화살표를 받아야 돼. 지금 이 관계인 거야. 이 관계. 근데 요 관계인데 지금 이거를 집합으로 한번 바꿔보실까나? 저 관계를 집합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집합. P 또는 Q. P 합집합 Q 또는 합집합. 얘가 R 안에 들어간대요. 얘가 R 안에 이렇게 들어간대요. 구조는 요 구조야. 그러면 저기에서 이거 해당하는 게 아예 그냥 보기에 쓰여져 있나? 아, 보기에 쓰여져 있진 않구나.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라는 거지. R이 되게 큰가 봐. 요 안에 P랑 Q랑 합집합한 게 다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PQ 합집합한 게 R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보기 중에 참은 거 찾으면 되죠. 1번 P랑 R이랑 교집합하면 P냐, P랑 R이랑 교집합하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구나. P랑 R이랑 교집합하면 항상 P가 되는 거 맞죠? P가 R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1번은 맞고요. 2번 Q랑 R이랑 합치래. Q랑 R이랑 합치면 Q가 R 안에 있으니까 합치면 R이겠지. 그 다음에 3번 P 여집합 교집합 Q. 3번에 있는 거 P 여집합 교집합 Q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고 이거는 Q 차집합 P라고 써집니다.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냐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Q에서 P를 차집합하면 남는 게 있을 수 있죠. 답은 3번이시겠네요. 답은 3번이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4번,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하고 넘기셔. 453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54번 보시면 실수 x에 대한 PQ가 다음과 같다. P라고 하는 애가요. 뭐라고 돼 있냐면 2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돼 있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네.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저게 필요 조건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 구조잖아요. Q가 아닌 게 P한테 화살표를 쏴야 되는 거지. 다시 P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얘로부터 화살표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되는 거, 요 관계. 그러면 Q 아닌 게 P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Q 아닌 거 한번 써보시면 Q의 부정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Q 부정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대요. 얘가 여기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를 P를 갖다가 풀어보시면은 P를 풀면 어떻게 풀리냐?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고, Q 같은 경우는 마저 풀어보면 x-1, x-4,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사이값이지. 1부터 4까지. 몇 번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되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저런 건 항상 수직선 그려놔야 실수가 덜 한다 그랬죠. 여기가 1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애가 있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분의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당연히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2분의 a가 뭐 요런 데 있어가지고 짠 해서 이렇게 다 잡아먹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위치를 딱 확인해 봤을 때 어디 있어야 되냐? 4라고 하는 애가 2분의 a보다 작은 쪽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얘네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의심을 한번 해보셔. 쟤네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될지. 이걸 막 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같다면 여기에도 4가 있고 여기에도 4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얘네들이 둘 다 4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는 얘랑 똑같아도 돼요. 그럼 이거 뭐 정리한 게 A는 어떻게 된다? 8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돼 있냐? 정수 A라고 돼 있나? 실수 A구나. 실수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은 8이겠죠. 옆에 문제 가시면 옆에 문제에서는 이제 빈칸 뚫어놓고 니네한테 채우래요. 455번.
455번 보시면 루트 3은 무리수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알겠지? 루트 3은 무리수임을 이용을 하래요. 루트 3은 무리수임을 이용을 해서 유리수 AB에 대해서 A 루트 3에다가 B를 갖다가 더한 게 0이면 A, B가 둘 다 0이다 라는 걸 참임을 증명을 하래. 유리수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 AB. 그러면 시작. 문제에 뭐라고 쓰여 있다?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달래.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저걸 이제 넘겨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A 루트 3 플러스 B는 0인데 B 갖다가 넘기시면 A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아놓은 이유는 이거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도 되더라. 그래서 루트 3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죠, 가. 가에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때 A, B가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잖아. A, B가 둘 다 유리수니까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당연히 뭐가 된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저게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 유리수를 유리수로 나누면 당연히 유리수죠.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가 됩니다. A, B가 유리수이므로 루트 3이 이제 유리수가 되죠. 근데 앞에 우리 전제가 뭐라고 깔려 있으시다? 루트 3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박스 쳐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죠, 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루트 3이 뭐라는 사실에 모순이래. 루트 3은 앞에서 뭐라고 전제가 깔려 있어? 무리수라고 이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3은 무리수라는 사실에 당연히 뭐가 된다? 모순이 되신다. 모순이므로 다를 써달래. 다. 모순이므로 루트 3 모순이므로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죠. 지금 상황이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서 풀었더니 이런 사실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귀류법 증명하는 패턴이지. 요거 이제 요거 부정한 거죠. 지금 A가 0인데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서 쫙 풀어봤더니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A는 0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저 식에다가 A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 B도 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B는 둘 다 0입니다. 이런 식의 결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박스 안에 가나 다에 들어갈 거 하나씩만 잘 찾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456번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막 도전 문제 뭐 이래갖고 이제 써져 있으면 애들이 어렵다 그러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y 역시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두 수, a라고 하는 숫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b라고 하는 숫자는 x제곱 y제곱 더하기 1이래. 대소관계 물어봤네요. 대소관계. A, B의 대소관계 물어봤지? 그럼 대소관계 물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다? 두 덩어리를 빼보는 거야. 대소관계 비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왜 빼냐? 뺐을 때 저게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고, 뺐을 때 0이면 둘이 같다는 얘기고,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앞에 게 더 작다는 얘기죠. 뒤에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이 빼거든. 그럼 얘네들이 뺄셈을 해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써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x제곱 y제곱 더하기 1을 빼는 거니까 요런 구조로 식이 써지겠다. 그럼 이걸 좀 어떻게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모양이 잘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거라서 혼자 생각을 해보고 혼자 풀다가 막혀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셔야 돼. 그냥 뭐 보고 풀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우선 이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x제곱이랑 x제곱이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 묶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내면 1-y제곱이라고 쟤네가 묶이거든? 1-y제곱 이렇게 묶이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y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얘도 어떻게 정리 잘하면 얘랑 모양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걸 어떻게 하시냐? 마이너스로 묶어버려. 마이너스로 띵 묶으면 이건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면서 1-y제곱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1-y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1-y제곱을 곱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한번 해보시고 안 돼서 쳐다봐서 아,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러려니 하시면 되지. 그럼 이거 문제 보시면 요게 왜 나왔는지가 설명이 돼요. 이제 얘를 왜 주셨는지, 문제 만드신 분이 저걸 왜 주셨는지가 딱 이해가 되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보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 아니 뭐라는 거야,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 거 알겠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y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요. 크거나 같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y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곱해봤자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을 거기 때문에 1에서 그거 빼면 양수가 나오죠. 아니면 저 사이에 있는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봐도 되고요. 그럼 이 앞에 건 0보다 작거나 같고 뒤에 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같다 곱하면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겠지. 양, 음을 곱하는 개념인 거잖아. 양을 곱하는 개념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여기까지 찾아낸 결과물이 뭐냐? A에서 B를 뺐잖아요, 우리가 지금.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어떻게 된대? 작거나 같대. 그러면 결과는 뭐야? A가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결과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4번인 거죠, 답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될 거는 산술기하 문제인데요. 457번이지. 산술기하 문제. 산술기하 문제 이제 다루기 전에 산술기하 뭔지 알고 계셔야 되지. 산술기하 평균이 뭐라고 하셨냐? 이거 다 외워서 한꺼번에 다 써야 된다 그랬어요. A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게 전제까지 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게 산술기하인데 실제 문제 풀 때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더 많이 풉니다. 이 식이 성립하면 얘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산술기하를 사용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문제의 상황이 이래.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지.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36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xy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해달래. xy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달래요. xy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정리하면 산술기 한번 바로 갖다가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좀 무식하다 싶을 만큼 쓰라 그랬죠. 아니 뭐 이딴 것도 산술기한가 싶을 만큼 쓰라 그랬어요. 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쟤네 둘이 곱한 거. 그럼 쟤네 둘이 곱하면 9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36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6이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x제곱 y제곱이 근호 밖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호 밖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9 같은 경우는 3이니까 6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루트 안에 xy의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xy가 양수면 그대로 나가는데 xy가 음수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써줬어요. 그냥 0이 아닌 두 실수라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갈지 이렇게 나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루트하고 xy의 제곱이라고 써두시든지 아니면 저걸 또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리는 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풀리는 대표적인 형식이 얘거든. 절대값 xy는 그냥 xy든지 마이너스 xy야.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나오고 작으면 이렇게 나와. 어차피 얘가 이 말이랑 똑같은 뜻인 거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또 이제 마저 6으로 나눠주시면 xy의 절대값 씌운 게 6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이거 절대값 풀이하는 거 앞에 있는 문제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절대값 풀이하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x,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6이랑 마이너스 6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앞쪽에서 했던 얘기 있죠. 앞쪽에 문제 풀면서 저 절대값 풀이하는 게 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살짝만 얘기하면 이런 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린다? x가 마이너스 a랑 a 사이로 이렇게 갔다가 풀린다. 이게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최대는 6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63쪽에 있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